우리 이 작품을 보기 위해서 아침부터 달려왔습니다. 서울에서 이재각 작가 듣고 있나요? 강릉까지 3시간 40분. 네. 이재각 작가는 본인을 안동의 자영업자라고 소개했지만 사진 작가로 굉장히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죠. 네. 이거는 이제 밀양에서 했던 작품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재각 작가랑 전화 연결해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네. 여보세요? 미술로 하고 있어요. 이재각 작가님 전시 잘 봤습니다. 이재각 작가님 밀양 작업을 굉장히 오래 하셨죠. 밀양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간단히 소개를 부탁드리면 실례가 안 될까요? 부산에서 핵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대도시로 송전하려면 송전탑이 필요한데요. 대도시로 가는 과정에 양산, 밀양, 정도 이런 마을들의 송전탑이 건설된다는 계획이 수립되면서 마을 주민과 반전 그리고 정부 간에 좀 갈등이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다들 할매라고 부르시는데 이 송전탑을 반대하는 마을 할매분들의 그런 활동들이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고 그렇게 됐었잖아요. 네. 근데 보여주신 작품 안에서도 할매분들이 많이 나오세요. 네. 그랬고 그리고 저희가 이 작품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또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작품 중에서 숲 안에 체크무늬 셔츠를 입은 할머니께서 한 손으로는 나무를 짚고 있고 한 손으로는 작은 톱을 들고 있는 사진이 있어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이 밑에 잘린 나무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사진을 왜 고르셨고 이게 어떤 상황이었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작가님께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어떤 사진 같나요? 그러니까요. 숲속의 할매 사진 같아요. 숲속의 할매 사진. 네. 그 사진은 행정 대집행이 얼마 전 사진인데요. 네. 거기는 숲속에 맞고요. 네. 거기 할머니가 계신 곳이 송전탑이 세워질 공간이요. 127번 송전탑이 세워지는 곳인데 그 송전탑이 세워질 곳 아래에 있는 마을 주민들이 그 자리에서 숲이죠. 거기에다가 농성장을 만들고 몇 달간 생활을 했었어요. 네. 근데 공사를 하려면 송전탑이 세워진 그 부지에 주민들이 농성을 하고 있으면 안 되니까 수시로 경찰이랑 한전 직원들이 와서 경고장을 붙이고 간다든지 주민들을 좀 압박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수시로 있었어요, 산속에서. 그래서 주민들이 항상 긴장 상태에 있었는데 한전 직원들이 올라오면 주변에 있는 도미가를 주어서 내쫓는다든지 그런 충돌들이 많았는데 그 사진은 직접적인 어떤 충돌을 나타내는 장면은 아니고요. 그 농성장에서 할머니가 땔감 같은 거를 만들어 놓기 위해서 톱으로 나무를 하는 장면이었어요. 땔감을 구하기 위해서 어디를 보고 계신 거예요? 숲속이죠. 그 그냥, 바로 앞에 있는 나무들을 톱으로 잘라내서 모아둬야 봄이더라도 그 새벽에는 되게 춥거든요, 산속이. 네. 주민들이 여름이 오기 전까지 계속 난로를 뗐었어요, 산속에서도. 생활을 위한 나무를 하기 위해서 톱을 들고 있었던 장면입니다. 그래서 산속에 있는 되게 어울리지 않지만 이불들이 이렇게 뒹굴고 있는 사진들이 몇 개가 보였어요. 이불이요? 네, 그것도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네. 그 이불도 사실 덮고 자기 위한 이불이었다기보다는 초소처럼 밤새 금전이라는 경찰들이 언제 들이닥칠지 몰라서 주민들이랑 연대자분들이 순번을 돌아가면서 섰었어요. 숲이고 하고 밤이니까 추위를 이겨내기 위해서 물 같은 것들이 필요했었습니다. 네. 오이도 아까 질문이 있다고 하셨었는데 방금 이불이요. 네. 이거는
그 행정대 집행 이후에 찍은 건가요? 이전에 찍은 건가요? 이불이 두 가지가 나올 텐데. 맞아요. 핑크 색깔 이불 말씀하신 거예요? 네, 산불 나고 난 다음에 남아 있는 것 같은 그런 아. 느낌의 이불이에요. 그 분홍색 이불은 행정대집 당일날 촬영되는 이불이고요. 네. 거기는 101번 송전탑이 세워지는 현장인데요. 네. 2014년 6월 10일 날 새벽 6시부터 행정대집행이 진행됐어요. 129번 송전탑이 세워진 부지에서 농성하시던 주민들 먼저 경찰들이 침탈을 하기 시작했는데 101번이 마지막이었어요. 그 분홍색 이불은 네. 마지막 침탈 때 101번 부지에 있던 주민들이 격렬하게 저항을 했는데 네. 그 과정에서 부상당한 주민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산속이고 응급 활동을 해야 되는데 산에서 사람들이 직접 들컷에 들고 내려가기는 매우 좀 이런 산속이라서 대형 구조 헬기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헬기에 그 들컷을 매달고 떠있는 헬기 위로 후송하는 그런 운전 중에 워낙 대형 헬기라서 바람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응급 환자들이 들컷에 누워있을 때 이불로 부담을 그려주고 누워 있었던 그리고 아까 하나 더 물어봐도 돼요? 이거는 그 호미와 이게 땅콩인지 뭔지 할머니 손과 이게 있는 사진인데요. 네. 세로로 걸려 있는데요. 네. 호미가 눌린 방향이 땅 방향이어야 되지 않나? 네. 작품이 90도로 돌려서 걸렸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벽을 뚫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원래 이런 사진이 맞나요? 아, 원래는 가로 사진이 맞습니다. 땅을 호미로 짚고 있는 사진이 맞고요. 네. 이거를 세로로 돌렸는데 네. 가로 사진도 저는 주먹에 힘을 주고 땅을 딛고 있는 그 자체도 어떤 주민들의 힘이 느껴진다고 생각했지만 네. 이것을 세로로 돌렸을 때 느껴진 힘이 좀 더 강하다고 느껴지고 또 무언가를 짚고 딛는 것 이상으로 찌르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그 장면은 일상적인 노동이지만 네.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분노 네. 이런 것들도 담기게 또 보이진 않을까 이런 생각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드려도 될까요? 네. 아, 이 전시가 상실을 다루고 그 상실의 마지막에 있는 애도를 다루면서 이 애도를 현재를 살아가기 위한 승화의 결과물로서 작업되어진 작품들을 모아놓은 전시인데 보리밭을 흔드는 바람 이 시리즈는 이재각 작가님한테 현재를 살아가기 위한 승화의 결과물로서 어떤 의미를 띠고 있는지 혹시 저는 제목을 바꿨었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왜냐하면 정치 기획에 맞춰서 몇 년간의 사진을 보면서 셀렉을 처음부터 다시 했거든요. 그동안의 제 미랑 작업을 선보일 때는 좀 더 직접적인 사진들이 많이 없었어요. 이번에 상실과 애도 이런 것들이 키워드로 주어지는데 수년이 지난 사진들이고 이것이 현재 전시나 현재 보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다시 의미화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현재 미랑이 어떻고 현재 미랑이 하고 싶어하는 말은 뭘까 생각했을 때 눈에 보이는 저항 이런 것들 현저히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계속 싸우고 있다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했고요. 네. 그래서 저항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에서 전체적인 사진을 고르고 했는데 제목을 그대로 쓰긴 해가지고 이게 잘 안 맞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하긴 했었어요. 그리고 큐레이터님이 저를 설명하는 글에서 주민들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스스로 애도하고 그 자체가 승화다 이런 해석을 했었었는데
일상을 살아내고 있다는 건 맞지만 저는 사실 미량이 해도 할 수 있는 어떤 그것마저 좀 빼앗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싸움, 장실감 이런 것들을 좀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해보고 싶던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무겁네요. 근데 제각 작가 얘기를 들으니까 찌르는 것도 같고 주먹을 꽉 쥐고 있는 것도 같고 그게 지금도 갖고 있는 미량의 마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작업들이 지금의 미량을 드러내는 데는 한계가 있는 작업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 유튜브를 아주 많은 분들이 시청하진 않지만 지금의 미량이 궁금하신 분들은 어디에 가면은 그런 것들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이버에 미량 온라인 기록관을 검색하시면 17년간의 기록들이 아카이브에 되어 있어요. 와, 네. 언론 보도 자료부터 해서 사진 자료까지 누구나 접근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저도 이제 온라인 기록관을 구축하는데 작은 부분 참여했지만 여전히 아쉽다고 느껴지는 지점도 있어요. 네. 미량 송전탑 싸움이 111세대 정도의 반대주민들이 남아서 계속 싸우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지만 네. 싸움 과정에서 찬성했던 국민들이나 반대하셨었어도 결국엔 도장을 짚고 돌아서신 주민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이러한 분들 또한 송전탑 싸움의 피해자 한 주체라고 생각을 해서 그분들의 이야기도 온라인 기록관에 언젠가 좀 기록이 돼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하고 있고 그런 아직 남아있는 이야기들이 계속 기록되고 또 보여주고 들려주고 해야 기록관이 좀 더 생명력을 잃지 않고 계속 살아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꼭 들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네, 오늘 깜짝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니 오늘 깜짝 전시장 방문을 해주셔서 제가 더 감사합니다. 아니 덕분에. 근데 우리 깜짝 밤은 아닌데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적으로다가 꼼꼼하게 그런데요. 계획해가지고. 주변에서 직접 간 분이 거의 손에 꼽을 만큼 없어요. 감사합니다. 저희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시하시느라고. 고맙습니다. 네, 그럼 또 미술렁의 친구로 계속 남아주세요. 작가님 보내드릴까요? 네. 네.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 네. 이재각 작가님과 전화 인터뷰까지 해서 오늘 저희 하고 싶은 작품들 가지고 얘기해봤고요. 오늘 게스트로 와주신 오이에게도 정말 감사하다고. 네, 고맙습니다. 재밌으셨나요? 네. 마지막 네. 소감 한마디만. 확실히 온라인으로 도립미술관에서 무슨 전시를 하고 있나 이렇게 보는 것과 와서 직접 보는 것과 정말 다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렇게 직접 와서 보는 게 작품을 가깝게 좀 느낄 수 있는 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았고요. 네, 두 분도 같이 만나서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뭐 소감 한마디? 이제 미술관 와서 보는 것들 중에 하나가 흔히들 프레임 안에 걸려있는 작품만을 생각을 하는데 지금 오이가 그런 얘기를 해주셔서 저도 드는 생각은 사실 작품이 품고 있는 의미는 프레임 밖에 있는 공간도 다 포함하고 있다라고 좀 느껴져요. 공간에 어디를 비워두고 그런 것들이 다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보는 것과 온라인은 정말 다르다는 게 느껴지고 그리고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설치 작품 같은 경우에는 그 노이즈까지 생생하게 같이 들어야지 작품의 본질을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지 않나? 그런 면에서 직접 와서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저는 이게 기획 전시지만 정말 다양한 국적의 작가들이 여러 미술관에서 갖고 있는 그 여러 소장품들을 이렇게 빌려와서 이렇게 하나의 기획으로 짜냈고 이런 것 자체도 되게 재밌었어요. 뭐 신작이 있건 없건 이런 걸 떠나서 재밌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양의 송전탑이 너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거슬렸습니다. 네. 어디 가나 송전탑. 산이 정말
아파 보였어요. 그걸로 다루고 있는 작가가 있으면 이재각 작가? 네. 아까 보셨죠? 예. 송전탑 이름까지 집중- 줄줄 외우고 계시는 집중적으로 한번 송전탑, 예, 송전탑 시리즈로. 송전탑 시리즈로 좋네요. 한번 하면 좋겠네요. 보리밭이 흔드는 바람을 한번 해야 되나 보네요. 그러니까요. 네. 네. 네, 아무튼 네. 주말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